이게 진짜 나올 수 있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나와 있네요. 점수가 아직 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다음 주 근데 MS 혹시 제가 질문 해제를 안 드려도 했어요. 될까요? 이게 발표가 다 진행되고 나서 한꺼번에 질문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대1로 발표하고 1대1.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조아영 씨 네네. 설명을 듣고 네네네. 요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아, 네네네. 질문하신 거였으면 제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자면 그 청년 아지트도 어쨌든 이제 장미마을 내에 있는 거니까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 청년 아지트를 지은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청년 아지트에서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면 청년들도 이제 홍보를 그 에브리타임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용하는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충분히 청년층을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아지트에도 청년 인구를 더욱 유입시킬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청년들이 함께 한다는 건 좋은 거지. 네네. 청년들이 함께 해야 도시가 젊어지지 또. 그럼요. 네네. 근데 그리고 그동안에도 네네. 안타까운 건 우리 네. 여기 아산에 네네네. 청년들이 보고 놓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인근 천안으로 다 나가고 젊은 친구들이 여기 보면은 선문대, 호서대, 순천향대 다 있는데 이 네네. 청년들이 이쪽에 안 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우리 이 도시재생 쪽으로 다 끌고 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하나둘 자꾸 손잡고 와서 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거에 참여할 네네. 수 있을까? 그런 게 사실은 저희 지역 주민들도 청년들이 좀 많아야 도시가 젊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게 참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먼저 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즐길 만한 콘텐츠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아이디어도 그 콘텐츠의 일종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나 뭐 이런 콘텐츠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면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에 향할 만한 콘텐츠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청년층을 유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살롱이 열린다면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참여할 만한 거 있으면 해야죠. 해야죠. 지역 주민들도 우선순위로. 그러면 만약에 살롱이 열린다면 어떤 주제의 살롱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떤 주제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우리는 취미를 아무래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래도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니까 예? 우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겠지. 그렇죠? 네네. 찾아가는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할 것이냐, 네네. 또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막막한 것 같아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여기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많이 네네. 사업으로 많은 거를 했거든요. 교육도 많이 받고 만들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네. 미술 그리기, 뭐 만들기 이런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룹과 하면서 함께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긴 다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만 계시니까 젊은 네네.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훨씬 네. 뭐 어머니도 젊어질 거고 주민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살롱이 열린다면, 이런 모임이 열린다면 시간대가 언제가 좋으세요? 지역 주민들은 상관없어요. 여기 그래요? 거기가 다. 그래서
한 중간에 그때만 빠지면 음. 오전이나 오후나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조절을 해서 참여를 할 텐데 네네. 이제 중간에 끼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더군다나 지역 주민 거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상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차라리 오전 아니면 오후 이런 식으로 중간 시간은 좀 참여를 잘 못하고 그리고 시간대도 보니까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는 뭐 네네. 많이들 가능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 많이 좀 연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면 되나요? 네. 아니면 계속 저기 여기 방에 계셔서 네. 다른 팀 얘기도 듣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네네. 그러면 듣고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박동희 여기요? 선문대학교. 적당히.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네. 들려요. 들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SM MSG 팀의 박동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제안한 제목은 아산 관광 먹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시 찾는 아산 만들기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아이디어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해결하고 싶은 이제 미션은 이제 아산 원도심 경제 재활성 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한번 이 아이디어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 아산시가 철도와 국도 중심의 교통수단 발전 지역에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기업 투자나 뭐 산업 특구 육성 등 아산시에 호재가 많은데 이게 아산시 다 외곽 지역으로 집중이 되면서 많은 인프라와 경제적 기반이 아산시 외곽으로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이 쏠림 잠깐만요. 현상을 네. 잠깐만요. 근데 지금 소리가 전에 이렇게 저기 일본어로 하신 분들은 잘 들렸는데 지금 소리가 우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이거를 크게 해놨는데도 이어폰으로 하셔서 그런가?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좀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이거 그러면 조정만 잠깐 할게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아산시의 기업 투자나 아니면 이제 산업 특구 육성 등 많은 이제 지역적 호재가 일어났는데 이런 호재가 지역 외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을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서는 이제 관광, 먹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산시 원도심 경제를 재활성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의 주요 포인트는 우선 아산시가 갖고 있는 아산시의 지리적 이점과 원도심 관광의 유치인데요. 먼저 지리적 이점 같은 경우는 아산시는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해서 수도권 전철 구축 및 도시 재개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뭐 풍기역 신설이나 시외비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IC 구축 등 정말 많은 교통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도심에는 1호선 전철과 철도를 이용하여 온천과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코스로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들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장점과 환경을 종합하여서 아산시에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겁니다. 아산에서 시외에서 접근성이 유리한 방면에 시내 이동의 제한이 많아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은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아산시의 제방을 높일 수 있는 관광 투어 상품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세 가지 안건을 한번 계획을 짜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서울시 시티투어를 벤치마킹해서 기존 아산시 시티투어를 좀 이제 다시 리뉴얼하자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시티투어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제일 가장 호황되고 정말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산시의 뭐 신정호 형충사, 공세리 성당, 뭐 은행나무길 등 아산시 명소를 당일 버스 투어 상품으로 개발해서 한번 이제 시티 투어를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내세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BS에서 방영하는 골목 식당을 벤치마킹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여가 생활의 향상으로 정말 식문화가 발전하면서 전국으로 맛집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제 SBS에서 반영하는 골목 식당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맛일까 궁금증을 유발하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 개발과 솔루션을 다양하게 이어지는데, 이런 골목 식당을 벤치마킹해서 지역 토박이 추천 맛집 지도를 한번 개발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산시 먹거리 경영 대회를 한번 진행을 하면은 그래도 많은 이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관광객들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고요. 이러한 기대 효과는 이제 첫 번째는 고용 창출입니다. 이제 관광 상품 개발로 인한 뭐 가이드, 아니 버스 기사, 아니 관리직 등 지역사회 고용 창출이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골목 상권의 활성화로 원도심 경제와 주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산이요. 네, 대표 음식이 네. 혹시 뭔가는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솔직히 거기까지 좀 디테일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이제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저희도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바로 적어가지고 다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2016년도에 저희가 아산에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때 대표 음식을 온궁탕이라는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아, 온궁탕이요? 근데 온궁탕이 네.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었어요. 그 네네. 돼지 족발로 우려내가지고 만든 거. 네. 싸고 푸짐한 게 하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했었는데, 사실 그게 맨 처음에 조금만 한 몇 개월만 활성화되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산의 대표 음식이 없다라는 거. 네. 근데 전주 하면 비빔밥이 있고 뭐 하면 어디가 있고 있듯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아산이 아직 대표 음식이 없어요. 네. 그렇고 저희가 아산이 그 음식 문화 거리라고 하나 지정을 한 게 있긴 있어요. 네. 그게 여기 읍내동에 먹거리 타운에서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왜 딴 데 가면 솥단지 같은 데 걸어놓듯이 네,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도 좀 해놓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대표 음식과 먹거리 골목, 저도 원래 여기 지금 운영 원도심 이 양성평등 거리가 옛날에는 이게 좁아가지고 네. 먹거리 이런 식당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시티투어, 아산에 시티투어 차량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이제 관광객이 안 찾아주는 거야. 이제 그거를 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어, 사실 네. 볼거리는 많거든요, 아산이. 맞습니다. 네. 네, 볼거리 다 보고 마지막 온천으로 해서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마을 기업이 생기면 한번 추천을 해서 그런 거는 의견을 한번 내볼 생각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거를 또 여기서 해주셨네. 저희가 그래서 아산 이제 시티 투어를 조사한 결과 이제 이게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고 좀 주기적으로 일정 요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 요일별로 이제 코스도 다르고 다 정말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리뉴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날에 맞춰서 그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런 식으로 시티 투어를 한번 개선하면 어떨까 싶은 방법이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대표 음식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거를 우선은 없는 걸로 우선은 들어가지고 온궁탕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어요. 먹거리 경영 대회를 통해서 이제 대표 이제 메뉴를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 직접 손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방안을 한번 구안을 하면은 그래도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거리 이 경연대회도 근 한 10년 동안을 했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붕어찜이라든가 아니면 오리 백숙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 매년 해가지고 꽃게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 정도는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음, 우리 이게 그게 먹거리가 저기 재래시장 네. 재래시장에서 아마 시작해서 그 이수신 장군이 먹던 해서 엉궁탕을 만들었고요. 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아산시에는 특별한 게 뭐 특정 지은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은 모여서 백종원 골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 백종원 씨를 모셔다가 네. 정말 이 골목은 백종원 골목이다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실천이 안 됐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들었던 걸 다 메모를 했는데요. 이거를 저희 팀원들과 한번 논의해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다시 한번 다음 만남 때는 더 좋은 결과로 뵙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읍내동에 가면은 네, 그 음식문화 거리를 나름대로 아산시에서 지정을 했어요. 네, 거기 가면은 그 저기도 있어요. 그 동영상 그 뭐라는 거지? 읍내동에 음식문화 거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솥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 그거로 뭐라고 해지 왜? 가마솥 얹어놓고 뭐 가마솥은 아니고 음. 이 지나가는 선비가 나무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밥 먹는 데서 밥 한 그릇하고 숟가락 이렇게 들고 있는 저거 조형물. 네, 랜드마크. 네. 조형물도 있어요. 네, 조형물. 네. 네, 조형물도 있고 거기를 왜 그거를 음식문화 거리로 선정을 했느냐면 식당이 머저리 쭉 있는데 다양해요. 그쪽으로만 몰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도 했는데 거기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읍내동이요, 읍내동. 네, 읍내동. 네. 그리고 그 대표 음식 온궁탕이라는 거는 읍내동에서는 안 하고 관광호텔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관광호텔에서요? 네. 네. 그래서 거기하고 1호선 갈비라는 데에서 제일 많이 했어. 온궁탕을. 1호선 갈비. 네. 1호선 갈비에서 그 1호선 갈비집이라는 시내에 한 복판에 있는 식당에서 온궁탕이라는 우리 그 아산 대표 음식을 그 온궁탕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전국체전 때 체전 선수들 싸고 배부르게 먹게 해자 해가지고 온궁탕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좀 한번 참여해 보셔서 지금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지금 얼굴 화면이 계속 가려지셔서 저희가요? 네. 카메라는 잠깐만 확인해볼게요. 예, 됐습니다.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랬어요? 예. 됐죠? 아니, 혹시 저희한테 묻고 싶은 거 없으세요? 질문사항. 근데 제가 다 들어가지고 다 메모했습니다. 궁금했던 게 많았는데 다 적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이 한양팀 발표해 주시겠어요? 금융환영팀. 음수거를 했으니까. 우리 건 누구지? 금융환영이야? 네. 아까 들어왔었는데? 김대현 대표님. 내가 이 먹거리 금융환영 말고 이거 일주 SM 그거 한 거죠? 안 들리시나요? 금융환영 썼네.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데요? 안 보여요? 잘 안 네, 소리가 좀 들리는데 작게 들리는데요. 크게 크게 말씀해 해주시면 될 것 주시겠어요? 같은데요. 소리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작은 건가요? 아니요, 소리 잘 들려요. 괜찮습니다. 아, 네. 저희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직 캠이 없어가지고 지금 데스크탑이라 캠이 없어서 캠 못 켜는 점 한 번만 양해해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안 나온다고. 저희 팀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면은 저희는 앞팀과는 다르게 좀 아산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상관없이 지역 무관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저희는 일단 감귤류를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미스트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감귤류 중에서 천혜향을 선택한 이유는 천혜향이 감귤류 중에서 향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천혜향의 그 단어의 의미에는 향이 천리를 간다 해서 천혜향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감귤류와 천혜향의 그 안에 있는 성분 효과는 다 똑같아가지고 저희는 향이 제일 강한 천혜향으로 선택해서 이걸로 미스트를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이 미스트를 만들 때 원래 보통 사람들이 감귤을 먹으면은 과육만 섭취하고 과피는 자연스럽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은 과피들은 다 쓰레기통에 재활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거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거의 일반 쓰레기로 같이 버려져 가지고 환경 오염도 되고 이 부산물을 처리하는 시설 업체의 성능이 저하된다고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감귤 껍질을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것들을 다 저희가 수거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껍질을 이용해서 토너 미스트를 만드는 걸로 했어요.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이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또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 토너 미스트를 사용함으로써 마스크로 인해 피부 트러블 일어난 것도 완화하고자 수분도 공급해주면서 그 천혜향 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힐링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천혜향을 이용해서 토너 미스트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좀 시각을 좀 크게 해서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제품화하면은 천연 제품에다가 천연 자원을 이용한 제품이어가지고 녹색 라벨 제품이라고 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화장품 시장 내에는 녹색 라벨 제품이 6.7%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천혜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천혜향 그 녹색 라벨 제품 수요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꼭 이런 감귤류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다른 뭐 수박 껍질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여러 성분을 가지는 것도 버려지는 이런 부산물들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첫 발걸음으로 감귤류 중에 천혜향 과피를 선택해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천혜향이었던 귤 껍질이었던 다 이거를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수거 방법도 그렇고 또 수거 방법 과정에 상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위생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처럼 아예 천혜향이 나오거나 귤이 나오거나 아예 그렇다라면 이게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울 텐데 수월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그 수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팀원들과 한번 상의해봐서 진짜 괜찮은 방법을 내게끔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근데 일단 이런 위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천혜향 껍질이었던 귤 껍질이었던 껍질을 가지고 지금 이게 재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거를. 네. 그러면 이거를 아산시 관내 아니면 지역 내
홍보를 해서 껍데기는 다 모여주세요. 어느 한 집에서 먹는 거 가지고 되지도 않을 테고, 그쵸?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아산에 온천수를 가지고 미스트라든가 이런 바디 클렌저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게 있어요. 비누도 있고 네. 온천수를 가지고 그렇게를 한 게 있는데, 지역이 아닌 생산 지역이 아닌 여기서 껍데기 가지고 이거 만든다는 건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네요. 거기 위생적에 붙어서 요즘은 뭐 귤껍질이고 뭐에 소독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자체도 또 껍질 자체도 소독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컨셉을 잡으셨는지요? 그 소속 같은 과정은 네. 이렇게 저희가 감귤 껍질을 수거하면은 애초에 이런 감귤 껍질이나 이런 천연물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추출하고자 할 때 그냥 이거를 모았다고 그걸 바로 하진 않아요. 그거를 할 때는 다 1차적으로 먼저 99%나 몇 퍼센트의 에탄올이나 이런 걸로 1차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차 세척한 거를 멸균 같은 걸 해가지고 다시 2차 세척하면서 충분히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 시설을 갖춰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조업소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를 굳이 제조업소까지 갈 필요는 없이 그 멸균기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에 멸균이 충분히 할 있어도? 수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그게 꼭 이거를 세척 소독하고자 그걸 꼭 그렇게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멸균기 하나만 있으면은 1차 세척은 충분히 저희 손에서 할 수 있고 멸균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거기에 놓고 그거를 돌려버리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렇게 보낼 필요 그러면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미스트라든가 네. 아니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마사지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아, 네. 그죠? 네. 여기 보면은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쓰고 하니까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습 효과를 준다라고 여기다가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수집과 이동의 위생적인 게 어떻게 이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요. 그 예를 수집 들어서 모아준다 하면은 오늘 먹고 내일 모아질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 보면 곰팡이는 잔뜩 났을 테고, 그죠?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그 동아리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차라리 귤을 만들고 생산하고 지역하는 데는 오히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주스를 만들고 난 나머지 껍데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비누도 만들 수 있고 뭐 방법은 좋아요. 그렇죠? 걱정 뭐 얘기를 해보셔봐. 저기 김대현 선생님은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저 그냥 지금 학교 재학 중에 있고 지금 방학이라서 실습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공이 이런 분야의 전공이세요? 네, 저 지금 화학과입니다. 화학과. 네. 그래서 아니 생각을 좋은 했구나. 생각이에요. 예? 특히 여기 온천은 나름대로의 이런 게 하면은 팔로는 목욕탕만 갖다 놔도 팔로는 좋은데. 저희가 그 수거 방법이나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더 좋은 네, 방법을 팀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생각해서 네, 네. 미팅 때는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그럽시다. 같아요. 다음번에는 네. 더 좋은 의견을 좀 많이 좀 주세요. 네. 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아직 저기 이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네. 네. 다음 누구야 이제 마지막. 1조 끝났죠? 제 얘기 들으시나요? 안 1조? 했대요? 안 했대요? 여기요? 그럼 끝이네. 1조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럼 아까 우리 뭐 들어오시고요. 조그맣게 부시는 거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우리 방에 들어오시고요. 1조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좀 대기해 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으시면 누가 좀 사인 좀 해주세요. 학생들은 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린다고 답변했죠. 예, 예, 예. 아, 그러면 공지사항하고 1조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일정 같은 거예요. 그냥 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1조 그 공지사항 제가 띄워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뜬 거 보이시죠? 일조에 먼저 공지사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안 들리면 손짓으로 안 들린다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잘 들리면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일단은 그 첫 번째 공지사항은 별 내용은 없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이 지금 현재 그 거의 다 현재 오늘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거 다 끝난 거고 오늘 요거 하고 있는 거죠. 날짜가 바뀌었는데 옛날 날짜로 써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해커톤 예선이 9월 10일, 11일 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계획은 이게 대전에서 진행하거든요. 근데 대전이 레벨 4로 지금 가장 높아서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바꾸지 않고 온라인으로 기획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아닌데 어쨌든 이 날짜로 일단 기획 중이니까 그렇게 예상해 주시고요. 아마 이날 멘토링도 오늘처럼 소회시로 나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대비하시고 오늘 진행 방식을 이렇게 한번 연습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10월 20일까지 실험 적용이고 이걸 우리는 워킹 워크숍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재료비를 약 100만 원 정도씩 책정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재료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보거나 필요한 데 쓰거나 해서 한번 소규모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 1차 예선 해커톤에서 20팀을 선정합니다. 현재 40팀인데 요때 20팀이 선정되니까 이 20팀이 워킹 워크숍으로 가고 그분들이 10월 29일 날 요건 선문대에서 합니다. 선문대에서 최종 본선을 하는 겁니다. 당일치기로.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 이거는 그 대상이다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시에서 볼 때 시범 사업화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장려상일지라도 사업화가 가능한 것들 예산 규모나 뭐 수월성 이런 것들을 보고 시범 사업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온양도 마찬가지고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강조를 아직 하지 않은 이유가 이번 리빙랩의 주제는 어떠한 뭐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또는 뭘 설치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도 좋습니다. 정책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건 뭐 예산 쓸 일이 별로 없죠. 정책 아이디어는 그래서 상관없어요. 예산을 100만 원을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정책을 제안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평가표죠. 독창성, 구체성, 가능성 이거는 그 공모 요강에 나왔던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상 내용은 여러분들 해커톤 당일날 아마 참여 인증서가 다 되는데 아마 실제로 받는 거는 우편으로 보내주게 될지 나중에 이제 최종 본선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선에 올라온 팀은 본선에서 받겠지만 본선에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본선에 못 올라가더라도 저희가 우편으로 다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시상 규모죠. 최종 시상 규모가 여러분들 그 대상 2팀, 최우수상, 우수상 이건 포스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 보셨으면 하는 게 이 아래쪽 빨갛게 있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시상금을 전부 다 상금, 현금, 캐시로 생각하신 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캐시가 다 아니다. 에브리바디 캐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캐시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대전시장 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상을
가지고 약간 불만이 있었던 팀이 있는데 사실 이건 포스터에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부상이라도 3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페북에 들어오셔서 페북 링크는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공모 요강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없는 사람은 한 분씩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질문 있으신 분만 남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마워요. 요즘 끝났네.